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중년의 남자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호기심에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50살이 되니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의 말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남자의 이야기와 50살 이후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요즘 나 50살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말하는 민수. 어? 무슨 생각이?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지연.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돼. 지연은 민수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넌 지금까지도 항상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잖아. 민수는 생각에 잠기면서 그래.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운 명언들이 나를 이끌어줬어. 뭐라고? 지연이 놀라며 반문. 민수는 미소 지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렵게 획득한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것에서 찾아진다는 말처럼 이제는 나만의 가치와 깊이를 찾아가려고 해. 지연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는 항상 좋은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리고 넌 그 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웃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와 기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50대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 그리고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기회를 줍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준비, 그리고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마흔은 다 지나고 다가오는 50대의 문턱. 그 문턱에 서서 많은 이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남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중년은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전설적인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50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50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 중년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안의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되죠. 한때 유명했던 기업가는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50대가 되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50대에 접어든 작가 헨리 밀러는 그의 대표작 북향하는 누군가를 통해 중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전했습니다. 그는 50대에 오는 변화와 그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게 되었죠. 그의 말처럼 50대는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고인다면 그것은 깊이 간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삶은 꿈이다. 깨어날 때가 무서운 것이다. 실패는 임시적이며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든다. 지식과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현대의 세상에는 혼자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나만의 세상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서 산 위에 올라가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 산에 올라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화가 베르나르는 그의 유명한 작품들 중 대부분을 혼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대화는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미국의 작가 캐서린은 삶의 전반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했죠.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글쓰기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나만의 색깔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혼자만의 시간, 그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생긴다. 누구도 나를 상처 주지 않는다.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뿐이다. 내 마음이 내 행복의 원인이자 모든 원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나 자신을 알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 속에 있다. 가장 깊은 사색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진다.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깊고 진실된 대화이다. 나 자신을 알아라. 세 번째로 50대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변하지 않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한 마을에 미술 강사로 유명한 김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왜 서울에 가셨나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아들이긴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역할은 그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카를로와 마리아 부부는 50대가 되었을 때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 둘의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뉴욕의 작가 사라는 50대가 되면서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녀는 가족과의 편안함과 혼자의 자유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혼자의 시간은 나를 더욱 성장시켜 주었어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죠. 가족과의 관계는 변화와 재정립을 필요로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의 가족과의 관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은 자연의 대작품이다. 흘러가는 강물에 물어보라.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가장 진정한 행복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다. 마음이 함께하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족은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자라도록 냅둔다.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사랑과 관심은 최고의 교육법이다. 가족은 나침반이다. 그들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길을 찾게 도와준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다. 이 명언들은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와 함께 독자에게 깊은 고찰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때로는 50대가 되면 우리는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장미꽃을 사랑하는 미셸 씨는 그의 정원에 특별한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의 정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미셸의 정원은 곧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내 정원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미셸은 말합니다. 일본의 하루미 씨는 50대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댄스 그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활동을 통해 또래들과의 깊은 유대와 함께 자신의 열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댄스는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또래 그룹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루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는 50대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편집장으로서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새로운 도전은 나에게 항상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라고 로버트는 말합니다.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며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0대의 사회와의 새로운 연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경험은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배울 것이 많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다. 다양성은 삶의 진정한 풍부함이다. 사람은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연료이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만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변화와 도전의 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태도는 작은 것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50대가 되면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 후의 삶, 건강, 행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한 계획 및 목표 설정은 그 시기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김할머니는 퇴직 후 별장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서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키웁니다. 퇴직 후에도 나는 바쁘게 살고 싶었어. 이 정원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줬어.
라며 김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중국의 이 씨는 매일 아침 기와를 타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의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국의 수자는 50대가 되자 여행 작가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그 경험을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나는 5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계획이다. 라고 수자는 활기차게 말합니다. 50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대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잡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 습관을 갖추며 스스로를 위한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렵게 획득한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것에서 찾아진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으나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 명예, 심지어 지식보다도 중요하다. 계획 없는 목표는 단순한 바람일 뿐이다.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향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상에 의해 제한된다. 잘게 나누어진 목표는 큰 성취를 만든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살 이후로는 혼자가 가장 행복하다. 서울의 카페 풍경에 가을이 스며든다. 50살 앞두고 민수의 생각 깊어진다. 또래의 지연과 함께 앉아 인생의 길, 어떤 방향을 잡을까 고민하네. 혼자의 시간, 그 가치를 깨닫고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마음 팍팍히 치네. 삶의 가치는 오랜 시간 속에 민수의 목소리에 담긴 명언, 한 줄기 빛 같네. 자신만의 삶, 그 중심에 서서 스스로의 깊이와 가치를 찾아보려 하네. 미래를 향한 기대와 준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스스로와의 대화에서 나네. 가을의 카페, 두 사람의 대화 속에 50살의 시작, 그 행복이 빛나네. 50대의 시작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 찾아내는 행복, 그것이 바로 50살 이후의 삶의 진짜 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중년의 남자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호기심에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50살이 되니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의 말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남자의 이야기와 50살 이후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요즘 나 50살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말하는 민수. 무슨 생각이?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지연. 퇴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돼. 지연은 민수를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냈다.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넌 지금까지도 항상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 순간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잖아. 민수는 생각에 잠기면서 그래.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운 명언들이 나를 이끌어줬어. 뭐라고? 지연이 놀라며 반문. 민수는 미소 지으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렵게 획득한 것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것에서 찾아진다는 말처럼 이제는 나만의 가치와 깊이를 찾아가려고 해. 지연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는 항상 좋은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리고 넌 그 길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웃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와 기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50대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 그리고 스스로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기회를 줍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준비, 그리고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마흔은 다 지나고 다가오는 50대의 문턱. 그 문턱에 서서 많은 이들이 물어보곤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남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중년은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는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전설적인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50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50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그 전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 중년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안의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되죠. 한때 유명했던 기업가는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50대가 되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50대에 접어든 작가 헨리 밀러는 그의 대표작 폭향하는 누군가를 통해 중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전했습니다. 그는 50대에 오는 변화와 그 시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게 되었죠. 그의 말처럼 50대는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50대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깨달음, 삶의 방향성을 재평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바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물이 고인다면 그것은 깊이 간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다. 삶은 꿈이다. 깨어날 때가 무서운 것이다. 실패는 임시적이며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만든다. 지식과 판단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